안녕하세요. 빅액터스 연기 레슨 정소정 선생님입니다. 그동안 유튜브에서 제가 희곡 작품에 대한 분석과 줄거리를 게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얻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또 이제 제가 가르치는 제자들 또한 희곡 작품에 대한 몰랐던 부분까지 이해를 하게 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동안 많이 게시를 했었는데 오늘은 희곡 작품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연극영화과 그리고 오디션에 대한 합격 비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 연습실에서 소수정예 학생들로만 구성해서 입시 연기 그리고 오디션 연기에 대한 레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연기 수업은 총 4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수업이 지금 사실 많이 부족할 정도로 학생들이 많은 열정을 가지고 수업을 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건 늘 똑같아요. 배우일지를 쓰게끔 합니다. 배우일지에는 그날 배웠던 수업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수업을 이해한 자기만의 해석, 그리고 혹시 자신이 고민이 있으면 일기처럼 배우일지에 쓰게끔 하고 저는 그 다음날 코멘트를 달아주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학생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궁금해하는 게 연극영화과 합격 비법 베스트 3가지 질문을 좀 추려서 여러분한테 말씀도 드리고 제가 대답을 좀 제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맘때쯤 입시생들이 가장 고민이 많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17살 때 고등학교에서 연극 동아리로 처음 연기를 시작해서 연기 학원 그리고 개인 레슨도 받으면서까지 연기를 했지만 결국 재수를 해서 대학을 간 케이스예요. 가장 힘든 시기가 3, 4, 5월 달이 가장 힘들거든요. 내가 연기를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선생님은 늘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늘었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나의 지적받는 코멘트는 매번 같은 코멘트고 항상 이런 것들이 반복이다 보니까 입시를 시작하는 3, 4, 5월 달이 가장 해프닝도 많고 학생들이 슬럼프도 많이 겪고 잔병치레도 많이 하는 이맘때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 늘 제가 힘들었던 기억을 떠올리고 공감해주고 많이 소통을 해주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늘 학생들이 물어오는 질문은 같습니다. 제가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잘하는 걸 거예요.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잘하고 있는지 그런 회의감 같은 것 따위도 갖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자 여러분이 궁금해할 법한 질문 베스트 3를 추려서 한번 답을 먼저 첫 번째는 대본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질문이 가장 많아요. 자, 저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떠한 감정도 갖지 말고 모르는 책이다 생각하고 정독하게 해요. 그리고 그 정독에 대한 첫 인상을 쓰게 합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본인의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 위주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대본을 정독합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본인 역할에 대한 언급을 하는 모든 인물들이 있을 거예요. 대본 속에서 드러나는 그 힌트에 전부 다 체크하고 정리해라. 그리고 4번째, 본인 역할에 대한 초목표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섬세하게 이제 막별로의 내 인물에 대한 목표를 찾아보는 거죠. 이 정도만 한다면 일단 대본 분석은 되신 거예요. 이렇게 하시려면 일단 대본은 5번을 정독을 하셔야겠죠. 늘 학생들이 자기 독백이 주어지면 독백만 봅니다. 대본을 곁에 두지 않아요. 하지만 대본 속에 모든 힌트가 있고 대본 속에 모든 정답이 있고 내가 슬럼프를 헤어나올 수 있는 정답은 대본 속에 있다는 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물어보는 게 순간적으로 집중하고 상상하는 게 어려워요 라는 질문이에요. 자, 연기 한번 해볼까? 라고 했을 때 집중하는데 오래 걸리는 학생들도 있고요. 집중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그냥 바로 대사부터 던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어떤 상황을 연기하고 있는지가 정확히 인지되어야 해요. 내가 상대방한테 돈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왜가 구체적으로 나한테는 있어야 하고요.
내가 상대방한테 애정을 요구하고 있다면 나는 이 사람을 얼마만큼 좋아하고 있고 그리고 바로 여기는 어딘지 공간도 정확하게 머릿속에 인지되고 있어야 해요. 또 내 앞에 상대방이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말을 나한테 하고 어떤 반응을 해주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상상하는 거예요. 만약에 상상하는 게 어렵다면 그림을 그리거나 영화 속 한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상대방의 목표와 나의 목표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내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잃지 마세요. 그렇다면 초반엔 집중이 안 되더라도 연기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정서와 호흡이 고조될수록 집중도가 높아질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도대체 어떤 학생들이 오디션과 연극영화과 입시에 합격하는 건가요? 저는 지금까지 정말 수백 명의 제자들을 가르쳐 왔고 오랫동안 입시 선생님을 하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중요한 건 하나예요. 절대 기본기만큼 연기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기본기가 잘 되어 있는 학생은 연기도 안정적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당일 대사고요. 두 번째가 해석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구술 질문에서 모든 것이 판가름 나요. 자, 그 두 가지 중에서는 전부 다 기본기는 해당이 되는 거겠죠. 학생이 아무리 자유연기를 잘해도 심사위원들이 판단하는 건 저 친구가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났네. 저 친구가 과연 분석하고 해석해낸 걸까? 라고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로봇이 돼서 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유연기에서는 사실 그렇게 좋은 점수, 높은 점수를 받는 경우는 없어요. 두 번째 당일 대사에서 그게 판가름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일 대사는 실제로 입시장에서 15분 전에 나눠주고 학생들이 스스로 분석하고 연기를 만들어 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의 순발력, 해석 능력, 가지고 있는 재능과 끼를 당일 대사에선 전부 다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구술 질문에서 작품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이 친구가 연극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리고 시사에는 얼마나 밝은지, 우리 학교는 왜 오고 싶은지,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고 있는 배우인지를 구술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술에서는 본인의 습관이나 특성이 그대로 전달돼요. 내가 안 좋은 습관, 한숨을 쉬는 습관이 있다든지 머리를 극적이는 습관이 있다면 구술에서 전부 다 드러나니까 지금부터 안 좋은 습관은 자제하고 버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계속 말하는 이 기본기는 발성, 딕션, 화술, 걸음걸이, 몸의 밸런스입니다. 이것들은 연기를 하는 동시에, 구술을 하는 동시에 계속해서 드러나요. 끊임없이 얘기하는 발성, 화술, 딕션, 그리고 몸의 밸런스. 상체는 이완되어 있고 하체는 힘이 잔뜩 들어가서 정확히 바닥을 짚고 서 있는 자세. 이것이 제일 중요하죠. 자, 대부분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은 이 정도고요. 혹시 이 영상을 보는 또 다른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있다거나 오디션을 준비한다면 궁금한 부분에 있어서 언제든지 연락하고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빠르게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맘때쯤 힘들고 지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앞으로 더 지쳐갈 일들이 많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스스로를 가혹하게 대하고 연습시키지 마세요. 즐기세요. 잘 놀 줄 아는 배우가 정말 승리합니다. 자, 그럼 빅 액터스 연기 레슨의 정소정 선생님이었고 다음에 다시 좋은 영상으로 올게요. 감사합니다.